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대수학 극대 아이디얼, 소아이디얼 단원입니다. 극대 아이디얼, 소아이디얼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7문항 중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B 6번 문항의 사전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환 R의 아이디얼 캐피털 M에 대하여 이 캐피털 M을 부분 아이디얼로 갖는 또 다른 부분 아이디얼 캐피털 N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환 R의 아이디얼 캐피털 M을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합니다. 즉, 환 R의 아이디얼 캐피털 M을 부분 아이디얼로 갖는 진부분 아이디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극대 아이디얼. 자, 극대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의는 뭐냐?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R의 아이디얼 M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이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이 체가 되는 겁니다. 체라는 걸 보일 때는 체에 대한 데피니션은 commutative division ring, 가환 나눗셈만, 즉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인 겁니다. 유닛,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은 데피니션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혹은 체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체에 대한 성질은 뭐냐? 자기 자신과 자명한 아이디얼만 갖는 거예요. 진부분 아이디얼을 갖지 않습니다. 체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체는 진부분 아이디얼을 갖지 않는다. 프로퍼 아이디얼을 갖지 않는다. 왜 이용하느냐? 역 또한 성립합니다.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R의 아이디얼 M에 의한 잉여환이 체이면 이때의 아이디얼 M은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극대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환한 R의 아이디얼 N에 대하여 환의 임의의 두 원소를 연산한 결과가 아이디얼 N의 원소이면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N의 원소가 된다. 곱한 결과가 N의 원소이면 적어도 하나는 N의 원소인 가환한 R의 아이디얼을 프라임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이라고 합니다. 극대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처럼 소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 또한 있어요.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R의 아이디얼 N이 소 아이디얼이면, 프라임 아이디얼이면 이 소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은 인테그랄 도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영인자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 아이디얼에 대한 데피니션은 바로 나오죠. 곱한 게 아이디얼 N의 원소이면 그때의 아이디얼을 소 아이디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자를 가질 수가 없죠.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역 또한 성립하는 거예요.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R의 아이디얼 N에 의한 잉여환이 인테그랄 도메인이면 이때의 아이디얼 N은 소 아이디얼이라는 것. 이 또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극대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도구, 소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도구. 자, 노트할 내용은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R의 모든 극대 아이디얼은 소 아이디얼이다. 명백한가요? 왜냐?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은 뭐가 됐었습니까?
체였잖아요. 체는 명백히 인테그럴 도메인이죠. 인테그럴 도메인. 그때의 아이디얼은 소아 아이디얼. 소아 아이디얼 찾아라고 하면은 극대 아이디얼을 찾으면 소아 아이디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유용한 정리는 캐피탈 F가 체이면 체에 의한 다항식환. 체에 의한 다항식환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원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명백하죠? 명백하다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저 또한 학부 때 이 명백하다는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체에 의한 다항식환의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 만약에 다항식이 상수면, 0이 아닌 상수면, 0이면 트리비얼 아이디얼인 거고 더 이상 트리비얼 아이디얼이에요. 명백히 주 아이디얼 되죠? 트리비얼 아이디얼이니까. 자명한 아이디얼. 만약에 0이 아닌 상수면 단원이잖아요. 왜? 0이 아닌 모든 상수는 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에서는. 단원이라면은 단위원 1을 반드시 포함하겠죠?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을 가지고 있다면은 1의 다항식환의 모든 원소를 곱해서 만드는 게 주 아이디얼이잖아요.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되죠. 0도 아니고 0이 아닌 상수도 아니야. 그러면 임의의 다항식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주 아이디얼임을 보이기 위한 트릭이 뭐냐? 최소 차수의 다항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최소 차수의 다항식을 가지면 우리 정수에서는 디비전 알고리즘, 다항식에서도 디비전 알고리즘.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차수 혹은 크기를 넘을 수 없죠. 나눗셈법, 디비전 알고리즘.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체에 의한 다항식환의 모든 아이디어는 주 아이디얼이 된다. 즉 생성원이 존재한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체에 의한 다항식환의 모든 아이디어는 주 아이디얼이라고 했습니다. 생성원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0이면 트리비얼 아이디얼, 0이 아닌 상수면 자기 자신, 0도 아니고 0이 아닌 상수도 아니면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되잖아요. 이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극대예요. 극대 아이디얼이면 소 아이디얼이었잖아요. 프라임 아이디얼입니다. 그러면 PX는 어떻게 되겠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소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에 의한 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에 의한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명백히 뭐가 되겠다? 기하학이 되는 거예요. 이 다항식이 기하학 다항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역도한 성립한다. 기하학 다항식에 의한 아이디얼은 기하학이에요. 기하학.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얼은 어떤 진부분 아이디얼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즉 극대 아이디얼이 되는 거죠. 지금 4가지를 냈어요. 극대 아이디얼에 관련된 유용한 도구, 소아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도구, 그 다음에 체에서는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 된다는 거, 그리고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그때의 생성원이 뭐가 돼야 된다? 기하학 다항식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2003학년도 8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금 그 내용이네요. 기하학 다항식에 의한 아이디어는 극대 아이디얼이다. 극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생성원은 기하학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었는데 뭘 보이는 문제냐면은 기하학 다항식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임을 보이는 문제예요. 극대 아이디얼. PX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얼을 부분 아이디얼로 갖는 진부분 아이디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아, 그런 진부분 아이디어이 존재한다. 근데 체에서의 모든 아이디어는 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PX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진부분 아이디어로 갖는 아이디얼 N, 진부분 아이디어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체에 의한 다항식칸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생성원을 간다고 했잖아요. 프린시플 아이디어, 주 아이디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PX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어이 GX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어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PX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 GX에 의해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GX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캐피탈 N이 진부분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러면 GX하고 FX는 상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럼 단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PX는 전제 조건이 뭐였어? 기하다항식이랬단 말이에요. 아,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극대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증명에 대한 스케치였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PX라는 다항식이 기하다항식이란 전제 조건. 이 기하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어이 극대 아이디어임을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했어요. 극대 아이디어이 아니라고 하자. 극대 아이디어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아이디어를 진부분 아이디어로 갖는 진부분 아이디어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캐피탈 N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체에 의한 다항식칸에서의 모든 아이디어는 프린시플 아이디어, 생성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부분 아이디어 캐피탈 N 또한 생성원이 존재하겠죠. 자, 그 생성원을 G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GX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되면은 트리비얼 아이디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GX는 또 0이 아닌 상수가 될 수도 없죠. 왜? 진부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라면 단원임으로 fx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둔지 알겠죠? 좀 더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서술을 좀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px라는 이 생성원은 gx에서 표현돼야 되죠. gx하고 qx 둘 다 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낮은 차수의 다항식으로 분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px라는 다항식은 가약다항식이 되잖아요. 기하다항식이라는 전제 조건에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극대 아이디얼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또 서술을 해놨어요. 기하다항식에 있는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일 수밖에 없다. 역도한 성립한다는 거, 주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생성원은 기하일 수밖에 없다. 증명되시죠, 이것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 기출문제에 문제 나왔으니까 역도한 증명해보는 거잖아요. 자, 2010학년도 27번 문항입니다. 정수한 Z에 관련된 오지선택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1번. 정수한에 부분하는 무한이 많이 존재한다. 무한이 많이 존재하죠. NZ, N, 정수. 무한이 많이 존재하잖아. 1번 참. 자, 2번은 정수한 Z와 정수한에 부분한 3Z는 환동형이다. 우리 동형임을 보일 때의 기본적인 방법은 맵을 정해야 되죠. 1대1 위로의 함수이면서 준동형 사상 성질을 만족하는, 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연산 만족하는 준동형 사상을 디파인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치가 않죠. 자, 그때 이제 또 다르게 보이는 방법이 뭐더라? 구조적 성질. 구조적 성질이라 하면은 연산이 공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항동원, 여관. 그리고 환에서는 곱셈이라는 연산도 같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단원. 그리고 단위원까지. 이 구조적 성질이 되는 겁니다. 정수한 Z에서는 단원이 두 개 존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부분한 3Z에는 단원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죠? 단위원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단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단위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동행이 될 수가 없죠.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3, 4, 5는 참이겠네요. 그죠? 그럼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정수안의 부분한 17Z는 17 프라임 넘버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죠. 그 말은 17Z는 뭐가 되겠다? 17Z를 진부분 아이디얼로 갖는 또 다른 진부분 아이디얼이 존재할 수가 없죠. 17이 소수잖아요. 만약에 진부분 아이디얼로 가지려면 17보다 더 작은 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17이 소수인데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극대 아이디얼이죠. 참. 그리고 정수안의 주 아이디얼은 무한히 존재한다. 1번과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럼 이때는 아이디얼은 n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보면 되겠죠. 4번 또한 참. 자, 5번은 정수안의 원소 A가 소원 프라임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프라임 넘버니까. 그럼 뭡니까? 기하곤이죠. 5번 또한 참. 2번이 거짓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소설할 거 없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특별히 소설할 게 없습니다. 2011학년도 21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또한 오지선다의 문제네요. Z24. 24가 소수가 아니네요. 그죠? 인테그랄 도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환에서의 당식환은 프린시플 아이디어를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체면은 존재하지만 왜 인테그랄 도면이 아니에요? 즉 체가 아닙니다. 자, 오지선다의 문제예요. 1번 이 환은 당식환은 인테그랄 도면이 아니죠. 그죠? 바로 이규점플 나오잖아요. 4하고 6. 0이 아닌 두 수를 곱했는데 바로 0 쓰니까 그런가요? 이게 자 24 0이 되죠? 0이 됩니다. 영인제가 존재하잖아요. 자, 이 당식환은 8개 이상의 단원을 갖는다. 8개 이상이니까 8개만 가져도 된다는 건 바로 확인되죠. 왜? 24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오일러 파인 넘버는 24와 서로 소인 24보다 작은 양의 정수들은 개수는 2의 3승 곱하기 3을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빼죠.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2 하나 소거되고 3 소거되죠. 그러면 남는 게 2가 남고 1이 남고 2가 남네요. 그죠? 몇 개 4개가 이게 얘 제곱이죠. 그러니까 8개네요. 그죠? 8개. 8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개 같네요. 그죠? 근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개가 존재하는 건지 과연 8개 이상이 존재하는 건지 공부 삼아서 당식환이니까 바로 보이시나요? 12x 더하기 1의 제곱. 이거는 144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1입니다. 144는 24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합동이 되잖아요. 12x 더하기 1 또한 단원이 되죠? 8개 이상 존재하네요. 2번이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3번. Z4, Z6. 당식환에서는 개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Z4하고 Z6이 4하고 6이 서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형이 아니죠. 3번 거짓입니다. 자, 4번은 3차 당식이 Z24에서 오직 3개의 근을 갖는다. 3차식이니까 가약 당식이라면 근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가져야 되죠. 1차 인수. 1차 인수를 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 가우스 렘마. 즉 상수항의 약수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상수항의 약수들이 1, 2, 3, 6입니다. 요게 마이너스까지 8개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8개. 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주 아이디얼. 생성원이 x제곱 더하기 10입니다. 주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이 체가 되려면
이때의 아이디얼이 뭐가 돼야 돼요? 극대 아이디얼이 돼야 되잖아요. 극대 아이디얼은 소 아이디얼.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x제곱 더하기 12 분해가 되는지. 바로 분해되나요, 이게? x제곱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12하고 같죠? 24를 법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다 0을 더해줘도 되죠? 0을 더하는데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24를 빼줘도 되죠? 24가 0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빼기 36인가요? x 빼기 6에 x 더하기 6에 분해가 되네요. 그죠? x제곱 더하기 12가 가약당식이죠? 즉 채가 안 된단 말이겠죠? 잉여환이? 답은 2번인 거 바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오직 3개의 근을 갖는다가 아니겠죠. 그죠?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4번을 확인해 보면은 가우스 렘마에 의해서 인수정리 상수항의 약수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 가약당식이라면은 1차식을 가져야 되니까 1차 인수를. 자, 4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개입니다. 자, 8개 확인해 보면은 F1 0되고 F-1도 0되고 F2도 0되고 벌써 3개네요. 그죠? F3도 0이네요. F-3도 0이네요. 5개 존재하네. 5개. 근데 3개 존재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2012학년도 20번 문항은 합답형 문제입니다. 복소수체의 부분한 i는 허수, a, b는 정수. 자, 기억은 이 복소수체의 부분하는 주 아이디얼 정역이냐,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냐.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라는 것은 모든 아이디얼이 생성원을 갖는 거죠. 근데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모든 아이디얼이 생성원을 갖는지 조금 확신이 서지 않죠. 근데 이게 기억이에요. 바로 확인돼야 되잖아. 자, Unique Factorization Domain, UFD. UFD라는 것은 유클리디언 도메인. 유클리디언 도메인이라는 것은 디비전 알고리즘이 성립하는 아이디얼 도메인. 디비전 알고리즘. 0이 아닌 정수 아니니까 개수들만 신경 쓰겠습니다. 0이 아닌 정수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 못과 나머지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넘을 수 없다는 거. 유클리디언 도메인,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도메인.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유클리디언 도메인인 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 부분 안에서 유클리디언 노음이 정의가 되면은 유클리디언 도메인이죠. 유클리디언 도메인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 자, 유클리디언 노음이라는 것은 복소수체의 부분 안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의되는 유클리디언 노음이 정의되느냐? a하고 b가 정수입니다. 명백히 0 이상이죠. 자, 여기 뭐를 만족해야 되겠죠?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복소수체의 임의의 부분 안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i와 c 플러스 d의 i에 대한 방금 정의한 이 함수가 뭐를 만족해야 된다? 혹은 c 플러스 di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유클리디언 노음이 벌써 놈이라고 이름 지으면 안 되겠죠. 이 함수가 0 이상입니다. 명백하죠. 유클리디언 노음이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 복소수체의 부분하는 유클리디언 도메인인 거죠. 유클리디언 도메인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 PID. 기억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 복소수체의 부분 안에 단원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는 모두 6개다. 단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i 딱 4개밖에 존재하지 않죠. 니은 거짓입니다. 자, 디귿 복소수체의 부분 안에 주 아이디얼, 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주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이냐?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것은 이 생성원이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그런데 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죠. 1 플러스 i와 1 빼기 i로 분해가 됩니다.
기하원이 아니에요. 가약이잖아, 가약. reducible elemen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그때 아이디얼이 안 되겠죠. 참인 것은 기억입니다. 유클리디언 도메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비전 알고리즘이 성립하는 인테그랄 도메인. 유클리디언 도메인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 된다. 모든 아이디얼이 생성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0은 트리비얼 아이디얼. 0이 아니면 최소의 양의 정수. 최소의 양의 정수로 이미지 정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억에 대해서 이제 서술이 필요한 게 바로 이 함수입니다. 자, 캐피털 N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은 명백히 0 이상이죠. 유클리디언 놈이 되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 이 성질 만족합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를 유클리디언 놈. 유클리디언 놈이 정의되는 인테그랄 도메인은 유클리디언 도메인. 나머지는 뭐 특별히 서술 필요한 거 없죠? 자, 2013학년도 2차 시험 2번 문항입니다.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2차 시험이 시행되는 중등임용시험이 크게 변한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논술형이 출제됐고 배점도 어마어마하죠. 무려 20점 배점입니다. 실수체의 다항식한에서 캐피털 S로의 환준동형 사상. 이때 이 캐피털 S는 뭐냐? 단위원을 포함하는 인테그랄 도메인입니다. 이 환준동형 사상에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예요. 증명하는 문제예요. 참인 것은 증명하고 거짓인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1번 명제가 뭐냐? 1번 명제가 단위원을 가지는 인테그랄 도메인으로의 위로의 함수네요. 이 위로의 함수인 환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단위원을 가지는 인테그랄 도메인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냐? 즉 캐피털 S의 임의의 아이디얼이 생성원을 갖느냐? 그러면 임의의 아이디얼을 J라고 둘까요? 임의의 아이디얼을 J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환준동형 사상이니까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디얼은 환이니까 그러면 J라는 환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이 인버스 이미지는 명백히 도메인이 뭐였습니까? 실수체에 대한 다항식한이었어요. 부분 아이디얼이 되죠. 실수체의 다항식한에서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 생성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 인버스 J라는 이 아이디얼이 생성원을 갖겠죠. 그 생성원을 fx라고 두겠습니다. 참일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한 성질. 파이 인버스 J. 그러면 역함수니까 J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 인버스 J는 뭐라고 돌아왔었냐면은 fx. 즉 fx에 의해서 생성되는 프린시플 아이디얼에 대한 이미지가 J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준동형 사상은 위로의 함수였어요. 위로의 함수. 그러면 fx에 의한 이미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하고 어떻게 써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파이가 위로의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의 함수인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실수체의 다항식한에서 단위원을 가지는 인테그랄 도메인으로의 이 환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캐피털 S는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되겠다.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 되겠다. 1번 명제는 참이 되겠다. 자, 2번 명제는
마찬가지로 똑같네 1번 명제하고 똑같이 위로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줘놨어요. 프린시플 아이디어로. 그런데 프린시플 아이디어를 딱 보니까 2차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고 보통은 2차 다항식일 때는 가약 다항식이라면 1차 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렘마를 썼는데 여기서는 바로 보이네요. 그죠? 적당한 소수 2.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외하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이 적당한 소수 2에 대해서 영합동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2의 제곱에 대해서 영합동이 아니라 명백히 기하입니다. 기하다항식입니다. 기하다항식이에요. 기하다항식. 그럼 이 기하다항식의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입니다. 이 아이디얼에 의한 이미지, 위로의 함수예요. 위로의 함수. 그러면은 이 환준동의 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아이디얼에 의한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이미지 또한 레인지에서 극대 아이디얼이 되겠죠.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화는 체잖아요. 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명한 아이디얼 딱 2개만 갖는다. 근데 3개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2번 명제 거짓. 자, 3번 명제는 단위원을 가지는 인테그럴 도메인을 Z라고 둬놨습니다. 정수환으로 둬놨어요. 그리고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커넬에 의한 잉여환입니다. 커넬에 의한 잉여환의 아이디얼은 모두 한 개 존재한다. 자, 그런데 주어진 환준동형 사상이 위로의 함수였어요. 그런데 레인지가 정수환입니다. 그러면 커넬 파이가 0, 트리비얼 아이디얼일 수는 없죠. 트리비얼 아이디얼이면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면 커넬은 0일 수는 없다. 트리비얼 아이디얼일 수는 없다. 그럼 위로의 함수니까 커넬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커넬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다항식환 자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트리비얼 아이디얼 0이 아니라면은 체에 의한 다항식환이니까 0이 아닌 상수는 뭡니까? 바로 단원이잖아요. 커넬 파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커넬 파이가 실수체의 다항식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의한 잉여환이니까 뭐예요? 트리비얼 아이디얼이 되죠.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러면 1번 명제하고 3번 명제 참이네요. 그죠? 스케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술을 대비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명제. 위로의 함수인 환준동형 사상에 의한 레인지는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다. 자, 그래서 레인지에 대한 아이디얼을 J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얼은 부분한이기 때문에 환준동형 사상에 대한 성질, 프리이미지는, 인버스 이미지는 도메인에서 부분한, 즉 아이디얼이 되더라. 그런데 체에 의한 다항식환에서의 모든 아이디얼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따라서 프리이미지는 생성원을 갖겠죠. 그 생성원을 fx라고 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환준동형 사상 함수에 대한 성질. 즉 fx에 의한 아이디얼에 의한 이미지가 레인지의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환준동형 사상이 위로의 함수예요. 그래서 fx에 의한 아이디얼에 의한 이미지는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얼과 같을 수밖에 없겠죠. 즉 레인지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 되겠다. 이번 명제는 바로 확인되죠. 생성원이 기하이기 때문에. 기하 다항식이 난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화는 체는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아이디얼만 갖는다. 2개를 갖는다. 그러니까. 근데 3개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다. 자, 3번 명제는 레인지를 정수원으로 뒀습니다. 자,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 만약에 커넬이
0이라고 하면, 즉 트리비얼 아이디얼이라고 하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도메인은 실수체에 의한 다항식한, 코도메인은 정수한. 따라서 커넬은 트리비얼 아이디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인지의 항등원으로 보내는 도메인의 원소들은 상수일 수밖에 없죠. 위로의 함수.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0을 포함한 모든 도메인의 원소들이 0으로 가는 겁니다. 즉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즉 커넬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체의 다항식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커넬에 의한 잉여화는 트리비얼 아이디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얼이 몇 개 존재한다? 한 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명제하고 3번 명제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죠? 2018학년도 전공의 14번문항입니다. 유한체 Z5. 체에 의한 다항식칸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 숨겨져 있는 거. 이럴 때 주 아이디얼의 개수를 찾는 문제네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가번 조건은 이 주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의 위수가 25입니다. 잉여환의 위수라는 것은 잉여류의 원소들의 개수죠. 잉여환에서 아이디얼 I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수가 25. 그러면 잉여류라는 것은 대표 원소. 대표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차 다항식이 될 수밖에 없죠. 1차 다항식. 그러면 A 5가지, B 5가지, 딱 25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 다항식을 대표 원소로 가지려면은, 주 아이디얼 I에 대한 생성원은 몇 차식이 돼야 되겠다? 2차 다항식이 돼야 되겠다. 자, 그걸 PX라고 둘까요? 2차 다항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번 조건. 가번 조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게 없죠? 이제 나번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차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이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가 2개네요. 극대 아이디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럼 이게 체가 아니죠? 근데 극대 아이디얼이 2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PX는 기약 다항식이 아니라 2차 가약 다항식이 돼야 됩니다. 나번 조건. 2차 가약 다항식. 그럼 2차 가약 다항식이니까 개수들은 다 체의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PX를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까? X 빼기 A, X 빼기 B. 개수를 단원으로 뒀어요. 1. 여기 PX, AX 더하기 B라고 둬놨으니까 이렇게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PX 더하기 Q, RX 더하기 S. 이렇게 두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이때 우리 흔하게 쓰는 수학적 표현이 WLOG, without loss of generality.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둬도 되죠? 왜? 개수들이 전부 다 체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네요. 그죠? A하고 B가 같은 경우하고 A하고 B가 다른 경우. 먼저 A하고 B가 다른 경우면, 극대 아이디얼 2개 존재하네요. 그죠? 대표 원소 X 빼기 A, X 빼기 1차 다항식. 만족합니다. 나번 조건.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다른 거니까 G5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O 콤비네이션 E. O 콤비네이션 E 개수만큼 존재하네요. 만약에 같으면은 X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1차 다항식 X 빼기 A. 극대 아이디얼 몇 개 존재하나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네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두 개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얼 I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O 콤비네이션 2개. 이렇게 한 문장 읽으면서 스케치가 되려면은 리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공의 14번 문항의 서술형 문제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을 해야 되겠죠? 자, 잉여환의 위수가 25개라고 했으니까 잉여환의 위수라는 것은 잉여루들의 원소들의 개수다. 잉여루라는 것은 대표 원소들의 개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대표 원소들의 개수가 25개가 나오려면 1차 다항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디얼은 생성원은 2차 다항식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런지 상세하게 또 써놨습니다. 만약에 생성원이 0이면 트리비얼 아이디얼이 되는 거잖아요. 잉여환의 위수가 25개가 나올 수가 없죠. 무슨 0이 아닌 상수라면 바로 G5X 자기 자신이 돼버리죠. 그러면 잉여환의 위수는 한 개 존재합니다. 트리비얼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순이죠. 따라서 PX는 아이디얼을 생성하는 PX는 0이 아닌 상수가 돼야 되겠다. 0이 아닌 상수 중에서도 대표 원소가 1차 다항식이 돼야 되므로 2차 다항식이 돼야 되겠다. 여기 이제 가번 조건. 제가 상세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제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왜냐,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디얼의 생성원은 2차 다항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약 다항식이 돼야 되겠다. 왜? 극대 아이디얼이 2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하이면은 체가 돼버리잖아요. 체는 자기 자신과 자명한 아이디얼 딱 2개만 갖는데 극대 아이디얼이 2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체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극대 아이디얼이 안 돼야 됩니다. 즉 가약 다항식이 돼야 된다는 거. 2차 가약 다항식. 자,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2차 가약 다항식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가지 경우로 나눠지죠. A하고 B가 다른 경우와 A하고 B가 같은 경우. 그래서 A하고 B가 다른 경우는 극대 아이디얼 2개 존재하죠. 나번 조건까지 만족합니다. 그러면 개수는 서로 다른 A, B를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G5에서 O 콤비네이션 E. 같은 경우는 2차 가약 다항식이에요. 자, 그런데 1차 다항식을 대표 원소로 갔잖아요. 그럼 X 빼기 A 하나죠. 극대 아이디얼이 하나 존재합니다.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디얼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난도 높은 문제였어요. 2018학년도 이전에는 아이디얼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2018학년도에 출제자가 좀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전공비 6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 또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한 ZNX의 주 아이디얼. 주 아이디얼의 생성원이 2차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다항식에 의한 잉여환이 홀수인 표수를 간다고 되어 있네요. 홀수인 표수. 다항식 안에서의 표수라는 것은 0이 아닌 원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트릭이 단위원으로 하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을 최소의 양의 정수법만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를 표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ZNX 다항식 안에서의 표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n이죠. n. 이 ZNX의 잉여환의 표수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n인 거예요. n. 왜? 단위원 1. 항등원의 원소는 아이디얼의 원소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잉여환의 대표 원소는 1로 볼 수 있죠. 단위원 1로 볼 수 있죠. 그럼 1을 양의 정수 n번 더하면은 0이 되잖아요. 최소의 양의 정수잖아요. 다항식 안의 표수 또한 1이고 n이고 잉여환의 표수 또한 n이라는 거. 그런데 홀수라고 했어요. 홀수.
그럼 n은 홀수죠. 이렇게 한 문장씩 읽으면서 바로 스케치가 돼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단답형은 3분, 서문논술형은 맥시멈 8분, 단답형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이면 9분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안의 위수가 40이라고 돼 있어요. 40 이하인 정력, 유한정력입니다. 유한정력은 채, 그리고 채의 표수는 소수. 홀수인 표수, n이었는데 n 자체가 뭐였었습니까? 홀수인데 소수해야 돼요. 근데 이 잉여안의 위수가 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표수하고 위수 구별하셔야 되죠. 요 잉여안의 대표 원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디얼의 생성은 2차 방식이니까 대표 원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차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A가 있으니까 A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PX 더하기 Q. 그러면 P 될 수 있는 경우 N가지, Q 될 수 있는 거 N가지. 요 잉여안의 위수는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N제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N제곱이 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N은 또 소수해야 돼요. 홀수인 소수. 그러면 N이 3일 때, 5일 때. 그죠? 6일 때는 소수가 아니니까. 3과 딱 오네요. 그럼 N이 3일 때 A. 뭘 찾는 거냐면은 순수상 NA. 여기 홀수인 표수가 제 홀수인 표수. 그러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 유한정력은 채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디얼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극대 아이디얼이 돼야 되잖아요. 극대 아이디얼에 의한 생성은 기하당식. 그러면 n이 3일 때, 그리고 조건이 a는 0 이상이면서 3을 넘을 수 없네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a가 0 되면 x제곱 더하기 1, 기하당식. a가 1이면 가약당식. a가 2면은 기하당식. 그러면 n이 3일 때는 3,0, 3,2. 딱 두 개가 나오네요. 이제 n이 5일 때는 0하고 1일 때는 확인했으니까 5,3하고 5,4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되네요. 바로 확인되네요. 그죠? 2차식이니까 가약당식이라면 1차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상수항의 약수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바로 확인되죠? x제곱 a가 3일 때 3x 빼기 2입니다. 2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2. 0 되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4일 때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n이 3일 때는 3,0하고 3,2. n이 5일 때는 5,0, 5,2.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5,3, 5,4. 딱 몇 개가 주어집니까? 6개가 주어지네요. 스케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또 상세히 볼까요? 다항식칸의 아이디얼 i에 대하여 2차 다항식을 생성으로 갔습니다. 표수가 홀수. 다항식칸의 표수는 n. 잉여안의 표수 또한 n. 홀수입니다. n은 홀수. 왜냐하면 그죠? 표수라는 것은 단위원 1을 양의 정수본 만큼 반복해서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 이러한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표수는 0. 표수가 0이라는 것은 무한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잉여안의 위수가 40 이하인 정력. 정력이라는 것은 유한정력. 유한정력은 채가 되더라. 채의 표수는 0 아니면 소수. 근데 유한정력이니까 소수여야 되죠. 홀수인 소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홀수인 소수, 이 잉여환의 대표 원소가 아이디얼이 2차 당식이니까 1차 당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위수는 어떻게 된다? n제곱. 홀수인 소수의 제곱이 4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될 수 있는 n은 3하고 5밖에 없죠. 자, 그래서 n이 3일 때 기하당식. 왜냐하면 잉여환이 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이 3일 때는 a가 될 수 있는 거 0, 1, 2 중에서 기하당식이 되게 하는 거는 0하고 2. 1일 때는 가약이죠. reducible polynomi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는 상품 a가 0, 2. 자, n이 5일 때는 a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 4인데 0, 1, 2는 방금 확인했죠? 3일 때 3, 4만 확인하면 됩니다. 3일 때 기하 1차 인수를 가져야 된다. 즉 상수항 2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4일 때는 3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인수로 갖지 않죠? 가약이라면 1차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가수 렘마이에서. 그래서 5,0, 5,2, 5,3, 5,4 4개 따라서 정수 순서쌍은 다음과 같이 6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은 표수, 위수하고 혼동되면 안 되신다는 거. 왜 표수라는 개념이 나왔냐면은 화는 2개의 연산을 가지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는 강군,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적 성질과 분배적 성질을 갖는 집합을 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수라는 개념, 위수의 개념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다항식한의 표수는 n. 이 다항식한에 의한 잉여환의 표수 또한 n이 되더라. 그리고 잉여환의 위수는 요 px라는 다항식이 2차식면 대표 원소가 1차식, 3차식면 대표 원소가 2차식. 즉 잉여환의 위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 생성원의 차수.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극대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 다름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모든 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해야 될 내용은 극대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아래에 아이디얼 M이 극대 아이디얼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이 캐피털 M에 의한 잉여환이 채더라. 소 아이디얼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는 단위원을 가지는 가환한 아래 아이디얼 N이 소 아이디얼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이 아이디얼에 의한 잉여환이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더라. 그리고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은 체에 의한 다항식한에서의 모든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더라. 반드시 생성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생성원을 갖는 프린시플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면 극대니까 이 생성원이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되더라. 기하당식이 돼야 되겠더라. 기하당식에 의한 아이디얼은 극대 아이디얼이더라. 그리고 문제에서 봤던 것을 정리하자면 ZNX라는 다항식한의 표수는 캐릭터리스틱은 바로 n이 되더라. 잉여환의 표수 또한 어떻게 되더라? 잉여환의 표수 또한 캐릭터리스틱 또한 n이 되더라. 그리고 잉여환의 위수는
바로 n의 요 생성원의 차수가 되더라. 차수를 제곱한 거하고 같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극대 아이디얼, 소 아이디얼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수적 확대체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